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내리는 빗속을 뚫고 부산 출장 가는 길인데요. 부산 모터쇼가 내일 개막해서 부산 모터쇼 보러 가는 길에 여름철 주행 가는 거리 좀 체크를 해 보려고요. EQA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비가 심하게 내려서 안에서 인사드리는 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올해 초에 혹한기 때 2차 타고 목포를 다녀왔었죠. 영하 6도 이하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혹한기에 완충하고 약 250km 정도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배터리 여유는 좀 있었지만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목포 가기 직전에 충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중간 충전 없이 부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잡은 숙소를 목적지로 정해놨고요. 숙소 근처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경유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숙소까지는 408km에 달하는데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 411km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주행 가는 거리는 479km까지 늘어나죠. 에어컨을 끄고 달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한겨울 혹한기에 이어서 한여름 혹서기에 테스트를 하는 이유,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배터리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추울 때는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더울 때는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지만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은 없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EQA는 한국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02km로 인증을 받았죠. 실제로는 더 가죠. 인증 기준이 워낙 국내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인증 거리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는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요. 내리는 빗속을 뚫고 안전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자, 고속도로에 들어섰고요. 5시간 동안 달려봅니다. 자,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근데 주행보조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사용 불가 경고가 떴습니다. 카메라 시야 범위가 제한된다 라는 얘기죠. 비가 많이 내려서 전방 시야가 지극히 불량합니다. 이렇게 일부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온만으로 놓고 본다면 배터리에 괜찮은 기온이죠. 배터리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기온이기는 한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노면이 많이 젖어 있고요.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는 지역도 간간히 만나게 됩니다. 연비에 좀 불리한 날씨인 거죠. 노면이 많이 젖어 있으면 타이어가 주행 저항을 받게 되죠. 주행하는 동안 주행 저항을 받게 돼서 연료 소모를 더하게 됩니다.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연비에는 썩 좋은 날씨는 아니다. 다만 그렇게 폭염은 아니어서 간간히 에어컨을 끄고 달릴 수는 있겠다. 자, 이렇게 비가 오고 시야가 안 좋을 때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의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좋죠. 차선이 흐릿하게 보이고 전방 시야도 안 좋고 그럴 때는 주행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서 보조를 받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안전에도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날씨가 극도로 안 좋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카메라의 시야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 기능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 스스로가 좀 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심하게 비가 내릴 때에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 줄이는 것만큼 안전한 운전 방법이 없죠. 일단 서행,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테고요. 이렇게 옆에 저렇게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 물보라가 치는 경우가 있죠. 일시적으로 시야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옆에서 버스가 확 치고 가면 한 2, 3초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말이 2, 3초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닥쳐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핸들을 딱 쥐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시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긴급 상황이다라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피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와이퍼 관리 좀 해 두셔야 되겠죠. 장마철이 다가온다 싶으면 와이퍼, 타이어 이런 부분들 상태 점검하시고, 또 상태가 안 좋다면 유지 보수 혹은 교체 해줘야 됩니다. 자, 부산 가는 길 멀고 험하네요. 좀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 242km, 목적지까지 거리가 244km 남았습니다. 비슷하죠. 약 2km 정도 차이가 있지만 경제운전을 잘 하면 약 2km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마진을 둬야 됩니다. 전기차,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차도 가솔린 탱크가 완전히 바닥 날 때까지 운전하는 건 권할 만한 일이 아니죠. 피해야 됩니다. 이제 또 자칫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자, 전기차 역시 배터리가 완전 바닥 날 때까지 운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얘기죠. 최소한 주행 가는 거리 20km 혹은 30km 정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남겨놓고 충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배터리가 제로, 완전 바닥이 될 때까지 운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행 가는 거리 243km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거리 242km입니다. 거의 같죠. 그러면 잘하면 이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그냥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칫 마지막 1, 2km 구간에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길 위에 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테고요. 제가 오늘 1회 충전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측정하는 것 역시 기록 달성, 뭐 큰 기록이겠습니까마는 그런 기록 달성의 의미보다는 이 차에 대한 EQA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안전마진 20km를 드려고 합니다. 부산에 근접을 해서 주행 가는 거리 약 20km 정도의 마진을 남겨놓고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지금 상태로 간다면 주행 가는 거리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지 약 20km 남겨놓고 부산에 진입하기 직전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충전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궁금증 생기는데요. 비가 와도 일단 충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땐 가급적 실내 충전소를 찾아서 충전하는 게 낫겠죠. 이런 날씨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외에서 충전을 좀 삼가는 게 좋겠죠. 만에 하나, 물론 자동차 충전회로는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죠. 이렇게 비가 올 때, 비 내릴 때 누전, 감전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이런저런 안전장치들이 적용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만에 하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런 악천 후에는 야외에서의 충전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까지 약 86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84km고요.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가 바닥에 난다라는 얘기고, 그 전에 충전을 해야 되겠죠. 부산 85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 84km입니다. 1km가 부족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완전히 바닥까지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산 도착하기 직전 휴게소에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가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서울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를 넘었는데, 그러면 충분히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중간에 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었죠. 지금 출발 후에 302km 달려왔고 주행 가는 거리 84km니까 386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본다면, 충전하지 않고 부산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에어컨이죠.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달렸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당초에 설정됐던 주행 가는 거리보다 좀 더 짧아졌습니다. 또 하나, 악천 후 비가 많이 왔고요. 비가 많이 와서 속도가 줄어든 것은 별개로 하고, 아마 노면 주행 저항이 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연비에 좋지 않았겠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원래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죠. 302km에 불과한 주행 가는 거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먼 거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 후에 304km 달려왔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배터리가 바닥에 나야지 되는 건데, 이보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80km가 남아 있으니까 약 80km 정도 더 간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에어컨 작동이 필요 없는 봄, 가을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주행 가는 거리, 인증 주행 가는 거리에서 100km까지 더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름철 에어컨을 켜야 한다든가, 겨울철 혹한기에 히터 켜고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하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짧아지겠죠. 그 부분 감안해서 전기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평균 연비는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kWh당 5.9km 찍고 있습니다. 6km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km를 찍는다면 EQA 타는 동안 최고의 연비 오늘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 휴게소 지나고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 60km가 남았고 부산까지 약 60km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는 82km가 남았고요. 목적지까지 가기는 힘들고 약 27km 더 달려서요, 다음 휴게소 통도사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50km 미만에 접어들면 심장이 쫄깃해지죠. 계기판에 경고가 한번 나오고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충전소를 검색해봐라 라는 안내가 계기판에 뜨고 난 뒤에는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전기차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심할 텐데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게 낫겠죠. 50km가 되기 전에라도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하고 움직이는 게 나을 테고요. 서울 부산 거리에 갈 때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는 일은 없죠. 중간에 휴게소 한 번 들리실 텐데요. 휴게소 들리는
달릴 때 충전하고 움직이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통도사 휴게소로 들어왔고요. 저게 전기차 충전소 지역으로 가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28km 남겼고요. EV 충전 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회원카드를 해주고요. 네, 충전이 다 끝났네요. 충전량 27kW, 28kW 충전을 했고 8,195원 40분 동안 충전을 했습니다. 50kW 용량이어서요. 100kW 충전기면 좀 더 많이 충전을 했을 텐데 50kW 충전기여서 45% 정도밖에 충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 177km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목적지까지는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서울에서 100% 배터리를 충전해서 주행 가는 거리 400km를 넘게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58km 달려와서 배터리가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충전을 해야 했고요. 1회 충전으로 부산까지 완주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들려서 충전을 한다면 한 번 충전하면 여유 있게 부산까지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400km에서 왜 400km를 다 달리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름철이어서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에어컨을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상주 400km였지만 400km를 다 달리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에어컨 켤 필요가 없는 봄, 가을 아주 최적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중간 충전 없이 부산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만, 부산까지 가면서 휴게소에 한 번도 안 들리고 가는 건 좀 무리죠. 휴게소 들리는 김에 충전을 하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비가 kWh당 6.0km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kWh당 4.1km입니다. 그러면 360km를 달리는 동안 공인복합 연비보다 약 50% 이상 더 좋은 연비 보였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기대 이상의 연비 보였지만 부산까지 완주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산 톨게이트 앞두고 있는데요. 톨게이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382km, 휴게시간 포함해서 5시간 31분 동안 달려와서 이제 부산 톨게이트 지나갑니다. 자, 부산 톨게이트 지났고요. 중간에 8,000원 그리고 2,400원, 뭐 만원 좀 넘는 돈 톨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톨비 전기차니까 50% 할인 받게 되고요.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라는 의미도 크겠죠. 내연기관 자동차들 기름값 비싼데요. 전기차 중간에 40% 충전하는데 8,000원 정도 들었으니까 풀 충전하면 뭐 많아야 2만원 들여서 이제 부산까지 올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연료비 2만원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료 톨비 만원 하면 3만원 정도면 부산까지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도 크겠죠. 자, 정리하죠. 자, 서울을 출발해서 5시간 33분 동안 385km를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했고요. 평균 연비 kWh당 6.0km를 기록했고요. 아하, 멘트하다가 길을 놓쳤습니다. 뭐 돌아가면 되죠. 자, 이렇게 부산에 들어왔고요.
서울 출발해서 이곳까지 386km니까요. 약 400km 본다면 뭐 중간에 에어컨 조절만 잘 하면 중간에 충전 없이도 충분히 올 수는 있겠지만 좀 위험하죠.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이 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 바닥까지 가는 모험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중간에 충전 한번 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EQA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라는 보고 드리면서요, EQA 주행거리 실증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